여러분, 부모님 치료비를 위해 고분분투하는 한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채에 손을 대고 결국 빚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이 불쌍한 여성을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 그녀에게 손을 내민 한 할머니. 과연 그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의 눈물 어린 감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영이라는 34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건 부모님의 치료 비용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시고 아버지까지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두 분 모두 요양원에 모셔야 했거든요. 월 요양원비와 병원비를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친척들도 모두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서영 앞에 나타난 건 박철수라는 사채업자였어요. 얼굴 왼쪽에 큰 칼자국이 있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이었죠. 걱정 마세요. 일주일만 써보세요. 이자도 별로 안 나가요. 달콤한 말로 서영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이자가 원금의 30%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00만 원 빌렸는데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의 이자가 붙은 거죠. 서영은 경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못 갚겠다고요? 그럼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거 아시죠? 박철수의 협박이 시작됐어요. 매일 전화가 왔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며 최서영, 나와, 돈 갚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상사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서영에게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계약직이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장을 잃은 서영에게 박철수의 추심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고 이웃들에게까지 최서영이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게다가 요양원에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달 비용이 밀렸다고 했지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만 5천 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계속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죠.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무데나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영무원은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측은해했습니다. 진주까지 가는 무궁화호가 12,400원인데 어떠세요? 부산역에서 출발해 진주역에 도착한 서영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주머니에는 500원만 남아 있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돈이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진주 전통시장을 배회하며 걸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가고 있었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 삶은 면 냄새. 서영은 무의식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갔어요. 작은 국수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옥국수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국수를 삶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배는 고팠지만 500원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뭐하고 서 있어? 들어와. 서영은 머뭇거렸어요. 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럼 얼마나 있는데? 500원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500원어치 줄게. 들어와. 서영이 들어서자 할머니는 이미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내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였고 파와 김치가 고명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500원어치예요. 응, 500원어치. 서영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눈물이 나서 면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만에 받는 진짜 친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잔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영은 그 국수를 먹으며 펑펑 울었어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그냥 딱 좋은 간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수 맛 같았습니다.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서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지만 서영은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최서영이에요. 서영이. 갈 데 있어.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생각해. 그날 밤 서영은 국수집 한쪽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늦도록 뭔가를 정리하고 계셨지만 서영은 너무 지쳐서 깊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단순한 국수집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신을 쫓던 박철수가 벌써 진주까지 따라왔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국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났네. 배고프지? 할머니, 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긴 뭘 갚아. 나이 먹으면 혼자 사는 게 쓸쓸해서 그래. 너 같은 손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할머니는 서영에게 미역국과 밥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봐. 서영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동안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제 몫에 일하면서요.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국수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할머니의 제안에 서영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 요리 못해요. 괜찮아. 하다 보면 늘어. 그날부터 서영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정옥이라는 이름이었고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국수집을 운영해 왔다고 했어요. 서영은 국수 삶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면을 너무 오래 삶아서 퍼지게 만들기도 하고 국물간을 잘못 맞춰서 짜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국수는 사람 마음이야. 급하게 하면 망치고 정성 들여서 해야 맛있어져. 일주일이 지나자 서영은 어느 정도 국수를 삶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반찬가게 사장 광마담은 처음엔 서영을 경계했어요. 정옥이 언니 괜찮겠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서영이 매일 일찍 일어나서 시장 바닥을 쓸고 다른 상인들 집 나르는 걸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얘가 참 착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실한 애가 어디 있어? 청과물 가게 사장님도 서영을 이뻐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아, 상한 채소 있으면 가져가. 국수집에서 쓸 수 있을 거야. 서영은 점점 시장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청소하고 할머니와 함께 국수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수집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30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은 이현수였어요. 국수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서영이 국수를 내놓자 이현수는 한 젓가락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새로 온 분이신가요? 네, 얼마 전에 왔어요. 이현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서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매일 저녁 6시쯤 되면 국수를 먹으러 왔고 서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영 씨는 원래 여기 사시던 분이 아니시죠? 네,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아, 부산 분이었구나. 이곳은 어떠세요? 지낼 만하세요?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 다 친절하셔서요. 이현수는 서영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의 서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이현수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야, 요즘 자주 오네. 할머니 국수가 맛있잖아요. 국수 맛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서영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야. 이현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 서영도 부끄러워하면서 설거지에 더 집중했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영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최서영. 서영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뒤돌아보니 박철수가 서 있었어요. 찾았다, 이년아. 박철수는 서영에게 다가오며 비웃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쳤구나. 진주까지 쫓아와야 하는 내 신세가 되긴. 서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다리가 떨려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돈은 준비했냐? 이제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3,000만 원이야. 3,000만 원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고 했잖아.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으니까 당연하지. 박철수는 서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오늘 밤까지 돈 준비해. 안 그러면 이 시장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줄 거야. 서영은 박철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불법 사채잖아요. 불법. 그럼 신고해봐. 누가 믿어주나. 박철수는 서영을 밀치며 떠났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국수집 앞에서 기다린다. 돈 가져와.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지면서 채소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서영아. 광마담이 달려와서 서영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영은 서둘러 채소들을 주워 담았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마담은 서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서영아, 정옥이 언니한테 가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영은 국수집으로 돌아왔지만 정옥 할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철수가 나타났다는 걸 알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서영의 얼굴색과 떨리는 손을 보면서 말이에요. 서영아, 무슨 일 있었지?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 눈엔 다 보여. 정옥 할머니는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왔지? 너를 괴롭히던 사람. 서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박철수가 나타났다는 걸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할머니한테도 피해가 될 것 같아요. 정옥 할머니는 조용히 서영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도망가면 안 돼.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서 싸우는 거야. 그 말을 할 때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영은 국수집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오기 1시간 전이었는데 서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방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나한테 맡겨. 12시가 되자 국수집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야, 최서영, 나왔냐? 서영은 문 뒤에 숨어 있었지만 박철수의 목소리에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돈 준비했지? 3천만 원. 정옥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철수는 할머니를 보며 비웃었어요. 할머니, 여기 최서영이라는 년이 있잖아요. 그년 나한테 돈 빌려놓고 도망쳤어요. 그래서요? 돈 받으러 왔어요. 3천만 원. 정옥 할머니는 박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요? 원금이 얼마였는데? 1,000만 원이요. 뭐 상관 있어요? 상관 있죠. 불법 사채잖아요. 박철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불법이든 뭐든 빌린 돈은 갚아야죠. 정옥 할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사람이 할머니한테 반말하는 게 보기 좋지 않네요. 뭐? 박철수는 할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무서워하는데 이 할머니는 전혀 겁먹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나는 최서영하고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서영이는 내 손녀예요. 그러니까 나랑 얘기하는 거예요. 박철수는 정옥 할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박철수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할머니의 이름이 정옥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정옥. 정옥이라고 했죠? 네, 정옥이에요. 박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10여 년 전 자신이 조직 일을 할 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정보사령부 정옥? 정옥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박철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보사령부 정옥이라는 이름은 조직가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한 번 찍히면 끝까지 추적하는 무서운 여자 요원이었다고 했어요. 설마. 박철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약 정말 그 정옥이라면 자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였어요. 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박철수는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서영 씨한테 내일까지 시간 줄게요. 정옥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오시겠다고요? 아니요. 안 와요. 그냥 잊어버릴게요. 박철수는 황급히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이 문 뒤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버렸어요. 응, 갔어. 정보사령부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하던데.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봤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자자. 하지만 서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정체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박철수가 정말 포기할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의 걱정은 현실이 됐어요. 박철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장 곳곳에 벽보를 붙였습니다. 최서영은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적힌 벽보였어요. 그리고 국수집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식중독 걸렸다고 보건소에 신고한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물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옥국수에서 문제가 있었다더라. 최서영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더라.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경 국수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광마담의 외침에 서영이 잠에서 깼습니다. 국수집 주방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다행히 불은 크지 않았고 소방차가 와서 금방 꺼졌어요.
하지만 주방 일부가 타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소방관은 말했어요.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네요.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어요. 박철수의 짓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옥 할머니는 타버린 주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끝까지 가야겠구나. 할머니? 그 사람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계속 괴롭힐 거고 더 큰 피해를 줄 거야. 서영은 절망에 빠졌어요. 제가 떠날게요. 그럼 할머니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이제 도망가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끝까지 쫓아올 거야. 정옥 할머니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나를 믿어. 내가 지켜줄게. 그때 서영은 할머니의 손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을 봤어요. 손가락과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들이었는데 평범한 할머니가 가질 수 없는 상처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정보사령부에서 일하셨어요. 정옥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말해야겠구나. 다음 날 저녁,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국수집 뒤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평소에는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할머니가 오래된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영아, 내가 누군지 말해줄게. 괴짝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정옥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나야. 25살 때. 서영은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여자는 지금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눈빛이 매서웠고 군인의 당당함이 있었어요. 정말 군인이셨어요. 군인이 아니라 정보요원이었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여 년간 정보사령부에서 일했지. 정옥 할머니는 다른 사진들을 꺼내 보였어요. 해외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 여러 가지 신분증들, 그리고 낡은 권총 한 자루도 있었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일했어.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간첩 추적, 때로는 암살 작전도. 서영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평소에 자상하고 따뜻했던 할머니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니. 그럼 왜 여기서 국수집을? 1990년대 말에 조직에서 나왔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지. 정옥 할머니는 오래된 무전기를 꺼내 보였어요. 이건 아직도 작동해. 필요하면 옛날 동료들과 연락할 수 있어. 할머니, 무서워요. 서영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알던 할머니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무서워해도 돼. 나도 내 과거가 무서워.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 경험이 필요해.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박철수 같은 놈들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아. 더 센 걸로 눌러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이 있어. 하지만 내가 도와줘야 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국수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옥, 나와. 박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서영은 움찔했지만 정옥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정옥 할머니는 괴짝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서영아, 이걸 가지고 있어. 녹음 버튼 누르고. 왜요? 증거를 모아야 해. 정옥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수가 부하 2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얘기 좀 합시다. 박철수는 어제와는 다른 태도였어요. 무작정 위협하지 않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최서영 말이에요. 그 여자가 제게 빚이 있어요. 얼마요? 3천만 원이요. 정옥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3천만 원? 원금이 얼마였는데? 1,000만 원이요. 언제 빌렸는데? 2달 전이요. 2달에 이자가 2천만 원. 25% 복리네요. 박철수는 당황했어요. 정옥 할머니가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늦으면 이자가 불법이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당신은 월 30%를 받고 있네요. 정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게다가 협박과 폭력도 썼죠. 협박이라니요. 그냥 돈 달라고. 어젯밤에 제 가게에 불을 낸 것도 당신이죠? 박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정옥 할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 과거에 조직 생활했었죠? 어떻게? 살인교사, 폭력, 공갈, 협박. 꽤 많은 전과가 있을 텐데요. 박철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정옥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누구세요? 정말. 정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궁금하면 알아보세요. 정보사령부 정옥으로.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그 유명한 정옥이었던 거예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박철수는 부하들과 함께 황급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녹음 잘 됐지? 네, 다 녹음됐어요.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서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내가 지금까지 누구랑 싸워왔는지 알아. 북한 간첩들, 국제 테러리스트들. 박철수 같은 삼류 건달은 상대도 안 돼. 정옥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전직 정보요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누구요? 현수. 다음 날 새벽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국수집 전체에 불이 났어요. 새벽 3시 서영은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국수집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서영은 정옥 할머니를 깨웠고 두 사람은 급하게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미 불길이 천장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광마담과 다른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옥이 언니, 괜찮아. 소방차가 왔지만 국수집은 이미 절반 이상이 타버린 상태였어요. 30년간 운영해온 정옥 할머니의 국수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방화 의심됩니다. 소방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박철수 그놈이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타버린 국수집을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오지 않았으면.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요? 가게도 없어졌는데.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정옥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수가 찾아왔어요. 그는 타버린 국수집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수야, 할머니가 부탁할 일이 있어. 정옥 할머니는 이현수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현수야, 너 전직 형사지? 이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내가 보면 알아. 너 왜 그만뒀어? 상부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조직폭력배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럼 아직도 경찰 조직에 아는 사람들이 있겠네. 네, 있긴 합니다. 정옥 할머니는 이현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자신의 과거, 박철수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할머니가 정보사령부. 놀랐지. 나도 너 같은 정의감 있는 사람이 좋아. 이현수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박철수 조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리고 경찰 쪽 연락망도.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서영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서영아, 내가 정보 요원이었다는 건 이미 말했지. 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안 말했지. 정옥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주로 해외 작전을 담당했어. 북한 간첩들을 추적하고 때로는 제거하기도 했지. 서영은 할머니가 말하는 제거의 의미를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그게 내 일이었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정옥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떤 건물 앞에서 여러 명의 요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동료들이었어. 지금은 대부분 은퇴했지만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그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끼리 해결하고 싶어. 정옥 할머니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어. 저요? 응. 박철수를 잡으려면 내가 미끼가 되어야 해. 서영은 겁이 났지만 할머니를 믿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박철수를 다시 불러내는 거야. 그리고 그놈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녹화하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현수도 도와줄 거야.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어.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그날 밤 세 사람은 박철수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과거의 기술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전투에 나서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정옥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타버린 국수집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마치 작전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수야, 박철수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해와. 서영아, 너는 박철수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곽언니, 시장 상인들한테 협조 요청해. 정옥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라 냉철하고 계산적인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수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박철수 조직이 생각보다 큽니다. 사채업뿐만 아니라 도박, 성매매까지 손을 대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수백 명이에요. 대부분 서영 씨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예요.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박철수를 잡으면 그 사람들도 구할 수 있겠네.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박철수는 교묘하게 움직여서 꼬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끼가 필요한 거야.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봤어요. 서영아, 박철수한테 전화해. 돈을 갚겠다고.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철수 씨예요. 야, 최서영. 드디어 정신 차렸나? 돈을 갚고 싶어요. 만나요. 당연하지. 언제 어디서? 내일 밤 9시 시장 입구에서요. 좋아. 근데 3천만 원 다 준비했지? 네. 준비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정옥 할머니는 서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계획해뒀어. 그 사이 광마담은 시장 상인들을 모았어요. 정옥 할머니의 국수집이 불타는 걸 본 상인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상인 여러분, 우리가 박철수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정옥이 언니가 30년간 이 시장을 지켜왔는데 그런 놈들한테 밀려날 순 없어.
시장 상인들은 모두 정옥 할머니 편에 서기로 했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 반찬 가게 광마담, 정육점 사장님까지 모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자. CCTV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녹화하자. 경찰서에도 미리 연락해두고. 시장 상인들의 단결력은 대단했어요. 정옥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할머니는 오래된 괴짝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꺼냈어요. 이건 초소형 녹음기야. 옷에 붙여놔. 이건 위치 추적기고. 만약을 위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도 가져가. 정옥 할머니가 꺼낸 장비들은 모두 전문가용이었어요.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할머니,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퇴직할 때 가져온 거야.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현수도 준비를 했어요. 제 전직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대기조를 만들어뒀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할머니,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영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정옥 할머니는 이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왜 경찰을 그만뒀는지 알아? 부정부패 때문이었어요.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윗선들이 수사를 방해했거든요. 그럼 지금이 내가 진짜 정의를 실현할 기회야.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서영은 잠들기 전에 정옥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내일도 오늘처럼만 하면 돼.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일이 지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어떻게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다음 날 밤 9시 진주 전통시장 입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곳곳에 사람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시장 입구에서 박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옥 할머니가 준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몸에 붙이고 있었고 이현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박철수가 부하 2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야, 최서영. 돈 가져왔지?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가져왔어요. 어디 있는데? 여기 가방에. 서영이 가방을 들어 보이자 박철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진짜 3천만 원이야. 확인해 봐야겠는데. 박철수는 서영에게 다가가서 가방을 빼앗았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신문지 뭉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나 놀리는 거야. 죄송해요. 돈이 부족해서. 박철수는 화가 나서 서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인연이 끝까지 나를 우롱하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바로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시장 상인들, 이현수, 그리고 정옥 할머니까지. 박철수. 정옥 할머니가 나타나자 박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떡해. 너 체포된다. 이현수가 나타나서 수갑을 꺼냈어요. 박철수, 넌 불법 사채업, 협박, 폭력, 방화 혐의로 체포한다. 뭐? 증거가 어디 있는데? 정옥 할머니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여기다 있어. 내가 서영이를 협박하는 소리, 불법 이자를 요구하는 소리 모두. 박철수는 당황했어요. 그런 건 증거가 안 돼. 안 될 게 뭐야? 녹음도 되어 있고 증인도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모두 박철수를 둘러쌌어요. 광마담이 소리쳤어요. 이놈이 정옥이 언니 가게에 불낸 놈이야. 경찰 불러. 시장에서 나가. 박철수의 부하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박철수 혼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도 먹고 살아야.
박철수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다른 사람들 먹고 사는 걸 빼앗았잖아. 서영이 박철수 앞에 섰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 저 기억해요. 2달 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서영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자 별로 안 나가요라고 했잖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300만 원 이자를 요구했죠.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를 망신 주고 직장까지 잃게 만들었죠. 그건 저는 부모님 요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그런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어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영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1,500원 들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고 잠잘 곳도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이현수가 박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철수, 내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서영이 말고도 수십 명이야.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현수의 전직 동료들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이현수, 오랜만이야. 고생했어. 이놈이 박철수야. 경찰들이 박철수를 끌고 가면서 박철수는 정옥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옥. 당신이 정말 그 정옥이었군요. 이제 알았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사과해.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시장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상인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정옥이 언니 만세. 서영이도 잘했어. 현수야 수고했다. 광마담이 서영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정말 용감했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랑 현수 오빠 그리고 시장분들이 도와주셔서.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서영아,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네. 더 이상 도망다니는 서영이가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는 서영이지. 서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2달 전만 해도 무서워서 떨고만 있던 자신이 이제는 악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현수가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서영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현수 오빠도요. 오빠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영은 타버린 국수집을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할머니와 함께. 정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국수집 해보자. 그날 밤 시장 사람들은 밤늦도록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박철수가 사라진 것도 기뻤지만 서영이 용기를 낸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거든요. 2달 후 진주 전통시장에 새로운 국수집이 문을 열었어요. 서우국수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옥 할머니와 서영이 함께 운영하는 국수집이었어요. 예전 자리는 아니었지만 시장 안쪽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개업 첫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어요. 서영아, 축하해. 정옥이 언니 새 가게 정말 예쁘다. 국수 맛있게 해줘. 첫 손님은 이현수였어요. 국수 하나 주세요. 서영은 능숙한 손길로 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2달간 연습한 결과 이제는 정옥 할머니 못지않게 맛있는 국수를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여기요, 국수 나왔습니다. 이현수가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엄지를 들었어요. 맛있어요. 정옥 할머니 맛이랑 똑같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들른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도 찾아온 사람들까지. 여기가 그 유명한 서우국수예요. 네, 어서 오세요. 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국수가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서영은 바쁘게 움직이며 국수를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했거든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이 국수 뭔가 특별한 맛이 나는데 비법이 있나요?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그냥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정성. 네,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구나. 오후에는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철수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서영 씨죠? 저희는 박철수한테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서영 씨 덕분에 박철수가 잡혔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도 서영 씨처럼 용기를 못 냈거든요. 무서워서 계속 참고만 있었는데 서영 씨가 먼저 용기를 내줘서 우리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가 아니다. 네,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옥 할머니, 현수 오빠, 시장 상인들. 그분들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서영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새 시작을 해보려고요. 화이팅 하세요. 저녁 시간 손님들이 줄어들자 서영은 잠시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로운 국수집, 열심히 일하는 자신, 그리고 뿌듯한 마음. 정옥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정보요원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자상한 할머니로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신문에 뭐 재미있는 기사 있어요? 응, 박철수 재판 기사가 나왔네. 어떻게 나왔어요? 징역 3년이래. 다른 피해자들도 다 증언해서 형량이 늘어났대.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 시작이야. 그때 이현수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서영 씨, 저녁 드셨어요? 현수야, 국수 먹을래? 네, 부탁드려요. 서영이 국수를 끓이는 동안 이현수는 정옥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야. 예전 일은 그립지 않으세요? 정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이제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 더 좋아. 사람을 지키는 일. 서영이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거지. 무력으로 악을 무찌르는 것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의미 있어.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서영이 국수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현수 오빠 국수 나왔어요. 고마워요. 이현수가 국수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서영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느껴요. 예전엔 무서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맞서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죠. 정옥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영이는 원래부터 용감한 아이였어. 다만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할머니가 발견하게 해주셨죠. 아니야,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밤이 깊어가자 국수집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영은 문득 2달 전을 떠올렸어요. 1,500원 들고 진주에 도착했던 그날, 배고파서 국수집 앞에서 망설이던 자신을 말이에요. 할머니, 그때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할머니가 더 고마워. 저요? 너 덕분에 할머니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잖아.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어떻게요? 언젠가 너처럼 힘든 사람이 이 국수집을 찾아올 거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이현수도 말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현수 오빠. 그날 밤 서영은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와서 국수를 드셨다. 모두들 맛있다고 하셔서 정말 뿌듯했다. 특히 박철수 피해자분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실 때는 정말 감동이었다. 2달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정옥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나도 언젠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국수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이제 안다.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서영은 국수집 문을 닫았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서영은 그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할 거였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진주 전통시장의 작은 국수집 서욱국수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서영의 이야기가 희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국수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들려드린 국수 한 그릇,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용기를 얻는 서영의 이야기.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언제든 약한 사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인생이 막막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처럼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